네, 이번 주 한인 사회에는 차세대를 위한 한글 교육과 정체성 계승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대규모 한국어 교재 지원과 함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4월 첫째 주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글렌데일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위안부 관련 정보를 알리는 QR코드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화랑 인터내셔널의 WWP 리더팀이 주최한 온라인 국제 포럼에서 이창엽 글렌데일시 전 커미셔너는 WWP 리더팀이 제출한 QR코드 제안서에 대해 글렌데일시가 검토 중이며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평화의 소녀상에 QR코드가 부착돼 위안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2024년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사르데냐 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화랑 WWP 리더팀은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과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소재를 알리는 구글맵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타이항공과 인터라인 협력을 맺고 오는 30일부터 미주와 동남아를 잇는 환승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방콕 허브를 기반으로 동남아와 인도 주요 도시를 인천 경유 미주 노선과 연계해 환승 수요 유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승객들은 항공권 공동 발권과 수화물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예약으로 다양한 목적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퀸즈 국립도서관 플러싱 분원이 내부 공사 관계로 오늘부터 5월 말까지 폐쇄됩니다. 도서관 측은 화재 경보 시스템 작업의 일환으로 4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이에 앞서 오늘부터 도서관 강당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공사로 인해 문을 닫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인근 도서관인 맥골드릿과 미첼 린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한인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미리네 도서관을 개관하며 한글 교육과 독서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각 교육청과 개인기 등으로 약 600여 권의 한국어 영문 도서가 마련됐으며 워싱턴 대학교 인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운영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공식 개방 및 대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오는 4월부터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데비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해 불편이 컸던 만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봄학기 성인 평생교육 교양 강좌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생활 영어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실생활 중심 강좌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병승 LA 한국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성인 학습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원은 오는 4월 중순부터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아온 류 모니카 박사가 국제 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류 박사는 한복을 입고 참석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모두 27명이 수상을 한 가운데 한국계 수상자는 황희경, 이경미, 양 데이비드, 이 앤드류, 류 모니카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플러싱의 대형 쇼핑몰 더 쇼프스 앳 스카이뷰에서 K-팝과 친환경 활동이 결합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플래닛 인 블룸에선 재활용 아트와 의류 리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K-팝 그룹 에버글로우도 참여해 공연과 기부 캠페인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무료 등록제로 운영되며 일부 참여자에게는 공연 관람 및 사인 포스터 증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대한부인회 박명래 이사장이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뉴욕 라이프 보험이 수여하는 리더십 유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약한 여성 리더들이 선정됐으며 박 이사장은 30여 년간 교육자로서 차세대 리더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 이사장은 대한부인회의 성장과 한인 여성들의 헌신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귀넷 카운티에서 한국 전통 무용 살풀이 강습이 진행됩니다. 내일과 8일 쇼티 하웰 파크 액티비티 빌딩에서 진행되며 한희주 원장이 강습을 맡아 살풀이와 기본물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번 강습은 귀넷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한국 전통 무용 강의로 현지 주민과 차세대 한인들에게 한국 무용의 미학을 소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일본계 은행 SMBC 마누뱅크의 상업은행 부문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27억 달러의 예금을 확보하며 상업은행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SMB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계 중견기업과 아시아 고객 기반 확대가 기대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를 통해 LA 지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인 래퍼 덤파운데드 조니 박씨가 이민자로서의 성장과 아티스트로서의 도전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에 건너온 조니 박씨는 LA 폭동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한인 사회와 한인타운의 이야기를 책에 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3살 때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왔을 때 저 사가하고 마리포사에서 살았어요. 그때부터 한인타운 떠나지 않았어요. 버몬트하고 웨스턴 가운데 내 whole life를 살아서 되게 중요한 동네예요, 나한테. You know, it's a very easy read, a fun read, and I think it's a lens and a viewpoint into Asian American lifestyle. 최근 연기와 코미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니 박씨는 오는 16일 LA 그로브몰 반스앤노블 서점에서 출판 기념 북사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지난달 7,400여 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누적 판매도 18,300여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5% 늘었습니다. 특히 GB70의 판매량이 32%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으며 G70은 텍사스 올해의 럭셔리 차량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의 5개 식당이 오늘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와 보행자 도로변 사이드웍 카페가 대상이며 올해는 모두 1,800개 식당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로드웨이 카페의 경우 겨울철 4개월간 철거해야 하지만 사이드웍 카페는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양 기업인 친선포럼과 조지 메이슨대 한국 캠퍼스가 MOA를 체결하며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메이슨 코리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강고은 회장은 미양 기업인 친선포럼의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인턴십,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 등을 제공하고 조지 메이슨대 전체 프로그램 홍보와 공동 행사 추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등 4개 주 119개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과서 약 3만 3천 권 배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교재는 교육부와 국제 한국어 교육재단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 대상 신규 교재가 포함돼 어린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과 교육원은 앞으로도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94세 최경희 할머니가 최고령 수강생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와 공무원으로 일한 뒤 1981년 LA에 정착한 최 할머니는 암투병을 이겨내고 현재도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90세 이상 수강생에게 모든 수업을 자유롭게 개방하며 배움의 기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2025년 매출 5,9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약 11배 성장했습니다. 장거리 여객과 화물 부가 사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기단 확대와 운항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우스 시애틀 칼리지가 조리학 과정에 김치 제조와 발효 실습을 포함한 정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김치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을 직접 조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시애틀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제1회 밥상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21일 입상작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전역을 아우르는 첫 주단위 한인 상공회의소가 출범하며 한인 경제 결집에 나섰습니다. 헌터 김 회장은 한인 상공인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플로리다 한인상인은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연합회의 산하단체로서 특히 항공우주와 핀테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 투자와 교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회계사 4명이 영향력 있는 소수계 CPA로 선정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회계와 세무, 재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한인 회계사는 스펜서 홍과 이한강, 니콜 김, 오스튼 리이며 이들의 전문성과 지역 경제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매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샤토 갤러리에서 중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시지아 첸의 첫 개인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작가의 이민 서류와 사진, 메뉴판 등 종이를 활용한 페이퍼컷 콜라주와 조각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오프닝 리셉션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5월 16일까지 전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미 가정상담소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초급반과 중급반 컴퓨터와 스마트폰 강의 및 AI 활용법 강의를 실시합니다. 초급반은 매주 수요일 9시부터 11시, 중급반은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당일 접수하며 수강료는 $80입니다. 50대 한인 업주가 뉴저지에서 불법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포트리 출신 김모 씨는 사우스 해켄색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서 무허가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마약 단속국과 지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 후 지난 1일 자진 출두한 김 씨는 마리화나 불법 제조 및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차량 구입 후 등록과 세금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시카고 다운타운 플래그십 서비스 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수표나 머니오더를 사용해야 했지만 새 센터에서는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향후 통합 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